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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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네, BJ 뭉치 다른 정책 지금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시 정각 막 지났고요. 이번 주 말이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다들 마음이 그 고향으로 앞으로 갔는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좀 이번 주도 좀 많이 들떠있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계속 들어오네요. 그죠? 어쨌든 저는 뭐 추석 연휴가 되든 안 되든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예, 저 목요일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금요일날 저도 고향 앞으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제 코너는요 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볼까요? 해볼게요. 한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에, 지난 13일, 지난 13일, 지난주 13일날, 벤처기업협회 산하에 벤처 스타트업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제6회 벤처 원 포럼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벤처 원 포럼이라고 개최했고요. 그 사진인데요, 이게. 거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요즘 약간 세미나 같은 발표 같은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베이글랩스의 박수홍 대표님께서 사회를 가지고 뭐 비석세스 정현석 대표, 플리토 이정수 대표, 테르텐 이영 대표가 패널에 참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패널로 나선 대표님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 걸 현지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업 홍보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최소한 3년 정도 노력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가를 했었네요. 그죠? 사진을 보니까 약간 졸려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방송도 졸리면 안 되는데,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요것도 행사입니다.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전 세계 16개국의 50개 기관이 모인 글로벌 커넥션 디파티가 진행이 되었고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14일입니다. 아까는 13일이고 이거는 14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스타트업 정책을 담당하는 전 세계 15곳의 해외 대표처와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창업 지원 기관이 만나는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디파티라고 하는 행사고요. 왜 디파티일까요? 바로 디캠프 이벤트로 해서 개최가 됐거든요. 디캠프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디캠프고 선능력 쪽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 상담하러 몇 번 갔었죠. 제가 뉴스를 주로 갖고 오는 이 플랫텀이라고 하는 신문사도 바로 이 디캠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만났던 분이고요. 디파티는 디캠프가 특정 군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대표기관과 창업자와 투자자 이런 관련자들 모아서 서로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 만든 거예요. 네트워킹 행사죠. 저희 협회도 전문위원들과 멘티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요. 각국의 창업지역 정책과 최신 창업기업 이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이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사진은요. 바로 네이버가 새로 오픈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입니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뭐냐면요. 네이버의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네. 미팅도 하거나 그런 공간인데, 지난 13일날 광주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가 오픈하면서 되게 멋있는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내년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없애겠답니다. 결제 수수료가 사실 요즘 제일 가장 문제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10,000원을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에서 결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나마 네이버가 결제 수수료가 제일 싼 편에 속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윈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단지 그 결제 수수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그 돈을 카드 회사에서 결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판매가 되면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선지급을 해가지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게 이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의 오픈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얘기고요. 네이버가 내년부터 신규 창업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없애고 판매 대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네요. 소기업 창업자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역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인공지능 상품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이버 인공지능 상품 추천 시스템을 A 아이템즈라고 부릅니다. A 아이템즈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일본의 라인, 네이버가 만드는 메신저죠. 라인. 일본 회사잖아요. 일본에서 설립해서 일본 라인. 일본의 라인 쇼핑몰에 이 A 아이템즈가 적용이 돼서 일본 이제 메신저 라인에서 이제 물건은 이제 라인 애플 안에 있는 쇼핑 메뉴에 들어가면 연관 상품 추천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알아서 추천하겠다는 거죠. 라인이. 그래서 알아서 추천해서 많이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판매가 늘겠네요.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카카오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에 음식 배달 기능이 들어간 거 아세요? 그동안 이제 배달의 민족이 거의 다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이 음식 배달 시장을 카카오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주문하기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카카오톡에서도 음식 배달 지정을 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처음에는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주문할 수 있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큰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제휴를 통해서 배달했었는데 이걸 지난 12일부터 중소사업자, 동네에 있는 중소사업자들도 주문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사업자를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족발집, 동네 치킨집, 피자집도 카카오톡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배달의 민족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이 다 먹었습니다. 카카오톡만 있으면 별도의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을 깔지 않아도 치킨, 피자, 중식, 한식 같은 주변 음식들을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바로 없애버리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구글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글에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카카오 프렌즈, 네이버 클로버 같은 이제 국내 그 포털 사이트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이 판매가 됐는데 구글에서 만든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국내에 출시를 드디어 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했네요. 기자간담회를 하고 발표했고요. 이 구글에서 만든 건 뭐가 다를까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죠. 그죠?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통해서 구글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일정 관리한다거나 구글 클린을 통해 일정 관리한다거나 구글의 유튜브를 감상한다거나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문맥을 빠르게 파악해서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네이버 클로버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나쁜지 제 말은 못 알아듣고 저희 아이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제 말 알아듣게 하려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검색 같은 거는 잘하니까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글 것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거죠.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전 연령에서. 전 세계가 아니고 전 연령.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10대가 가장 많이 쓰죠. 10대는 전 세계 세대 중에서 유튜브를 가장 오래 쓰는 세대인데요. 10대는 보통 유튜브를 제일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이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렇게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도 유튜브를 가장 오래 썼다고 합니다. 세대 중에는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썼지만, 중간에 50대도 많이 썼어요. 50대. 10대,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30대, 40대보다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더 많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아이들한테 TV를 뺏긴 게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TV를 뺏겨서 어르신들이 TV를 뺏겨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TV는 저희 게 아니거든요. TV는 저희 아이 겁니다. 저는 유튜브로만 보죠.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들 음악 서비스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딱 틀어놓거든요. 저는 이제 협회 이제 방송할 때는 알송을 틀어놓는데요. 운전할 때는 네이버 뮤직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네이버 뮤직을 이용하냐면, 제가 집에서 구입했던 인공지능 스피커가 네이버 건데, 네이버 뮤직하고 연동이 돼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뮤직에 아이디를 가입해서 그 정액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쓸 때 네이버 뮤직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운전할 때는 핸드폰에서 네이버 뮤직을 연동해서 듣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이버 뮤직을 많이 쓰는데, 원래 사실 제가 멜론을 더 좋아했는데 요즘 네이버 뮤직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보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음악 서비스 앱은 삼성 뮤직입니다. 삼성 뮤직. 삼성 뮤직, 저는 이거 조사하면 처음 봤는데요. 삼성 뮤직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삼성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도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거 깔지 않고 삼성폰에 있는 삼성 뮤직을 그냥 쓰는 거죠. 만약에 삼성폰을 샀을 때 네이버 삼성 뮤직에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들어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짜로 쓰다 보가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품에 옵션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옵션 들어와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 노트북을 사거나 컴퓨터 때 OS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윈도우가 싫어요 해도 윈도우 깔려서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깔려서 들어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본 장착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강매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삼성 뮤직이 1위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니 뮤직은 KT 거잖아요. 그죠? KT 쓰면 KT 뮤직, 지니 뮤직 들어가나요? 카카오 뮤직은 카카오톡이고요. 네이버는 네이버고요. 다 이렇게 대형 포털 사이트와 연동된 어플들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 뮤직도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썼던 건 소리바다 같은 거였는데, 그죠? 당당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이제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요. 오늘 제가 이제 대면평가 리허설 하는 업체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인데, 소프트웨어는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설계하고 하지만 실제 그 세부적인 개발을 외주 주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 기술 외주 테크 컨설팅 회사가 있네요. 맥킨리 앤 라이스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세계에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 폴란드, 세르비아 같은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나라와의 개발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맥킨리 라이스가 한국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보다 저렴하게 진행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솔루션을 만든 거죠. 개발 비용을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킨리 라이스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계의 개발 인력과 1,500명이 넘는 개발자들 규모와 경제를 바탕한 퀄리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를 국내 제작비 대비 약 50% 70%가량 싸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다 외국에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을 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통할까요? 이 언어를 갖다가 바로 맥킨리 라이스가 직접 이제 소통하고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이 불가능해도 바로 한국말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을 국내에서 찾지 않고 바로 맥키니 라이스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바로 써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 같은 거 만들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한편은 씁쓸한 얘기지만 개발이 필요한 외주 개발이 필요한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맥키니 라이스의 개발 비용 혁신 솔루션입니다. 네. 다음은요. 혹시 미미박스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미미박스라고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유통회사인데요. 그 뷰티 커머스 플랫폼이죠. 이 미미박스는 그 뷰튜버라고 하죠. 뷰튜버. 화장품 사용기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그런 뷰튜버들 데리고 MCN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의 왕홍들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중국의 왕홍을 쓰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뷰티 커머스 뷰튜버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미미박스인데, 여기가 뷰티 유통기업, 뷰티를 만들어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기업인 세포로와 함께 공동으로 K뷰티 브랜드인 가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자. 남의 거 사서 팔지 않고 자기네 제품을 직접 팔겠다는 거죠. 그죠? K뷰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브랜드를 만든 거고요. 그게 가자. 예. 뭐 K는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코리아 뭐 어쩌고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가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 뷰티 커머스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즈아인데 가즈아. 네. 혹시 여러분들 그 지방 출장 가실 때 어떻게 숙소를 구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저 협회가 이제 부산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부산에 첫날 교육을 갔었는데요. 그때 데일리 호텔이라고 하는 이제 싸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데일리 호텔이라고 썼는데, 그런 류의 어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바로 여기어때라는 서비스죠. 여기어때. 여기어때는 이제 그 모텔 같은 거 예약하는 그런 어플인데, 여기어때가 기업 고객 대상화는 여기어때 비즈니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장 가는 분들 기업 아이디로 들어가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상 숙소 예약이니까 약간 일반 모텔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세미나룸 같은 거 예약할 수 있을 거고, 근로자들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이죠. 기업 대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산서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어때의 비즈니스 서비스 출시입니다.